개인차 존중의 수업 또는 개별화 수업. 우리가 2018년 중등 임용시험에 보면 이러한 논제가 떴었죠. 어느 교사가 자기 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학업성 지도, 흥미, 수업 참여 면에서 굉장히 개인차가 크다. 그래서 이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을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장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논제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것이 2018년 임용시험이죠. 저는 그 어떤 교육학 전체를 관통하는 통관 개념을 가지고 그 14개 분야 교육학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또 논술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좀 조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육학을 배우면 맨 처음에 개론 수준 또는 교육 철학에서 뭘 배우냐면 교육 성립의 3요소다. 그래가지고 주체 교사, 객체 학생, 그리고 주체와 객체 사이를 매개해주는 매개체로서 도야제, 그걸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침을 배우는 학생에게 어떤 교과서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친다 해서 교육의 3요소 또는 교육 성립의 3요소를 교사, 학생, 교과서, 도야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교사가 학생에게 교과서를 가르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교육이 돼야 한다. 근데 학생은 흥미, 적성, 학업 수준, 관심도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업은 개인차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대표적인 진보주의자 전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교육은 교사가 학생한테 교과서를 가르친다. 그래서 교과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개가 대립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된다. 여기서는 개별화 수업을 강조하게 되고, 아니다.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본질주의 또는 베글레이 또는 항존주의, 하친스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맞죠. 그런데 둘 다 맞지만은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형태나 수업 방법, 평가 방법은 사뭇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요즘에 대세냐 하는 것은 전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마다 학생의 연령, 흥미, 학업성 지도에 따라서 수업 방법을 달리하고 평가 방법을 달리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요즘의 대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름하여 진보주의 교육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오늘이 2019년 5월 11일이죠. 그러면 5월 11일자 우리 대한민국이 보수와 진보 또는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대립이 엄청나게 심하고, 우리 교육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문재인 정부 윤핵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전 정부의 보수적인 새누리당의 그런 정부 간의 여러 교육이 이념을 둘러싸고 많은 대립과 논쟁이 있습니다. 교과서만 해도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교과서 자유 발행제,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교과서 국정 발행제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대립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 또 어떤 것이 유행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9년 5월 10일 현재 교육 생태계를 봐야 합니다. 이 교육 생태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AI가 발전한 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인공지능 시대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할 교육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맞춤형 교육 패러다임이 진보주의가 말하는 개별화 수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원 임용고시를 보려고 하는 예비교사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심리학에 보면 학생은 발달에 개인차가 있다 여러 개 되어 있어요. 당연합니다. 뭐 발달의 순서라든지 방향 이런 것은 개인차가 없죠. 예를 들면 뭐 이 머리가 먼저 발전하고 꼬리 쪽으로 나중에 발전한다든지 아이가 잉태해서 발달할 때 신체적으로 전체 근육 운동이 발달하고 소근육이 나중에 발달한다든지 이런 것은 개인차가 없지만은 발달의 속도는 굉장히 개인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업은 개인차 존중 수업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개인차라는 것은 지능도 개인차가 있고 흥미, 관심, 동기,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또 2018년도에 나왔던 수업의 참여도 이런 것이 전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은 요즘에 각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했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이들은 다 어떤 아이는 판사가 될 사람, 어떤 아이는 애견사가 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농구선수가 될 사람, 또 운동선수 중에도 농구가 유독 적성에 맞은 아이, 또 손으로 하는 배구가 적성에 맞은 아이, 큰 볼을 가지고 차는 축구, 작은 볼을 가지고 행하는 뭐 골프라든지 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듯이 사람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차를 존중하는 교육 과정은 뭐가 되느냐? 그것이 소위 말하는 경험 중심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 아이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획일적인 교과서, 성인 입장에서 가르쳐야 할 문화재를 교과서에다 담아가지고 단일의 교과서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장래의 진로가 뭐든 반드시 이 교과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주입식 교육, 교사 중심의 교육, 설명식 교육 이것보다는 학생은 저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을 활동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바꿔서 가르쳐야 한다는 전두위의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요즘에 트렌드에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두위는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말하자면 새누리당 보수보다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진보 쪽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진보주의보다 더 진보주의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민주정의당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는 교과서 이런 것을 부정을 하고 모든 것은 이 아이 중심으로 가르치고 방임을 하자고까지 주장했다는 점에서 아주 극단적인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학교에 태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진보주의자 전두위는 민주정의당이나 통진당에 해당하는 장자크 루소의 급진적인 진보주의와도 다르고 허친스나 베글레이와 같은 보수주의자와도 다른 그 중간에 있는데 이 양반은 교사의 주도성,
그리고 교사가 가르칠 교과서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교과서를 근거와 업조로 보고 이 교과서를 혹독과 철저한 방법으로 모든 학생이 터득해야 할 보편적 진리로 보고 이 단일의 교육과정을 한 줄로 쭉 평가하는 상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중시하지 않고 학생은 다 흥미적성, 학업 성취도, 관심도가 다르니 어떤 사람은 애견사가 될 아이는 개를 키우고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 관심을 채워주고 미래 내가 제4차 어떤 스마트팜을 운영하겠다고 그런 사람은 이 농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교사가 될 사람은 교사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하니 교과서는 안 하지만은 이 교과서를 학생이 경험할 수 있게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점에서 이 전두희는 장자그루스와는 다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교과서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교과서를 보는 관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교육은 교사가 대상인 학생한테 교과서를 가르친 것이다. 근데 교과서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문화재를 담아놨기 때문에 이 교과서는 앞으로 진로가 무엇든 지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모든 학생이든 무조건 이 교과서를 전부 터득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체계적인 강의, 체계적인 수업, 주입식 교육 그리고 이걸 모르면 혹독과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진로가 뭐든 흥미가 뭐든 반드시 알아야 할 이 교과서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단일의 문제를 내서 서열을 쭉 매기는 상대평가를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요즘의 교육 생태계 속에서 뭐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그런 보편적 진리관에 입각한 그런 교육보다는 요즘에 강조된 것이 인성교육,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이런 것을 가르치려면 교사 중심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실생활에 당면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형의 수업을 할 때 그것이 요즘에 제4차 산업혁명기에 강조하는 문제 해결력, 지력, 창의력, 인성, 협조식,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길러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제가 볼 때 우리 2018년 임용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또 앞으로 당분간의 문제는 이런 허친스나 베글레이와 같은 이 항존주의자 본질자들이 주장하는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보다는 2018년 임용도 그러고 그 이전 앞으로의 모든 문제도 4차 산업혁명기에 맞는 그런 수업을 주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차 존중의 교육과정, 개인차 존중의 수업 방법, 개인차 존중의 평가 방법이 당분간은 출제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 임용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우리 학생들을 보니 학생들마다 학업 성취도가 다르죠. 뭐 어떤 애는 90점 맞으나요? 어떤 애는 100점 맞으나요? 어떤 애는 30점 잡나요? 또 흥미가 다르죠. 어떤 애는 수학을 좋아하고 어떤 애는 체육을 좋아하고 또 어떤 애는 애견사, 프로게이머 다 다르죠. 또 수업 참여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업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문제 중심의 해결형 학습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교사가 해야 할 일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해결형 학습 그러면 전두희가 생각이 나죠. 그러면 전두희는 어떤 문제를 줍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문제를 주면 문제는 수수께끼 같아서 그 자체가 흥미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문제 해결하는 수업을 하려고 할 때 교사 역할. 이제 교사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우리 학생들은 흥미, 학업 성취도, 수업 참여도가 제각기 다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개인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형 수업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제가 문제를 잘못 구성했는지 흥미도도 떨어지고 그러더라.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써봐라고 그래요.